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무려 6년 동안 215명 이상을 살해한 죽음의 의사 해럴드 시프먼이 사람들을 살해하게 된 그 동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의외로 연쇄살인마 중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은 연쇄살인을 하는 이유로 일단 가장 큰 두 가지를 꼽자면은 지배와 성욕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해럴드 시프먼의 경우는 성적 쾌락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지배욕이라는 욕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살인마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대생 살인마로 알려진 이 에드먼드 캠퍼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삶과 죽음을 결정했고 신처럼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해럴드 시프먼도 이 지배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러 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해럴드 시프먼이 그 큰 종합병원에서 다른 의사들과 함께 근무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해럴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당시 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해럴드는 자신같이 뛰어난 의사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일한다라는 사실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 병원을 열고 싶어 할 정도로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해럴드 시프먼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면 동료 의사들이 해럴드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해럴드의 행동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항상 자신에 대해 우월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월감은 해럴드의 사고 전체를 좀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었었고 이것들이 은연중에 해럴드의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동료 의사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료 의사의 말로는 시프먼은 항상 자기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을 할 때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었다 그래요. 해럴드의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그동안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자신의 실력에 몹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대범하게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입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직업의 특성상 의사다 보니까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접할 수 있다는 것과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환자들은 처음부터 병을 앓고 있었고 대부분 거기에 연령대도 좀 높았어요. 그래서 큰 소란이나 의심을 피하면서 조용하게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해럴드가 몇 년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해럴드 시프먼의 손에 의해서 환자들이 한 명씩 숨을 거둘 때마다 해럴드는 자신이 생사를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마다 아주 굉장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우월감이나 승리감에서 오는 아주 전능한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중독이 됐던 거죠. 그거를 살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결국 수백 명의 환자가 신뢰하고 있었던 흰 수염의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된 97년부터 체포가 되던 98년 사이에도 본인이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살인을 멈추지 못했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한 가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방식에 너무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반대로는 스스로도 이 살인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 중독이 그래서 경찰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범죄를 눈치채고 체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는 상반된 두 의견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해럴드 시프먼이 체포 이후부터 마지막 재판 그때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연쇄살인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 동기는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해럴드 시프먼의 마지막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해럴드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살인 동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헤럴드 시프먼은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궁극적인 힘을 실험했고, 그런 행동들을 너무 자주 반복하면서 생명을 빼앗는 극적인 일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을 했죠. 이 검사의 말을 정리해보면, 헤럴드는 증오나 원한, 금품 갈취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살인범들에게서 보이는 평범한 동기가 아니라 단순히 살인을 즐긴 쾌락형 살인마였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앞에서 살펴본 헤럴드의 유년 시절처럼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사건이나 몰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상대를 좀 낮춰보고 자신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더해지면서 헤럴드가 의사로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엄성을 갖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환자들을 장난감 갖고 놀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가차없이 생명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내용 부분에서 헤럴드 시프먼이 15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당시 2001년에 재판이 열렸을 때 헤럴드 시프먼의 범죄 행각은 전부 다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생자인 건강했다가 갑자기 사망한 80살의 노부인 캐슬린 그루니 같이 시신 발굴이랑 부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사건들만 먼저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요. 그 희생자의 수가 15명이었던 거죠. 그 후에 헤럴드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200건에 달하는 추가 사건들은 이미 희생자들의 사망 시점이 오래돼서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고, 헤럴드가 의사로 근무하면서 구입했던 의약품이라던가 작성한 환자들의 서류에서 과도한 양의 몰핀을 사용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해요, 대신. 그래서 이것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됐죠. 하지만 검찰은 이미 종신형 판결을 받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헤럴드 시프먼에게 추가로 발견된 200명의 살인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재판을 신청하거나 다시 기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나머지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부 다 이끌어냈어야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었어요. 이렇게 추가 재판은 없었지만 공식적인 헤럴드 시프먼의 살인 기록은 15명에서 215명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헤럴드 시프먼의 추가 범죄를 조사할 당시 경찰들은 약 2,500여 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27만 페이지 이상의 증거 자료들을 분석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보고서만 5,000페이지의 분량이었고요. 헤럴드 시프먼의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하는데 영국 경찰이 사용한 비용은 2,100파운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100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305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은 환자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준 것일 뿐이지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정해오고 있던 헤럴드 시프먼은요, 2004년 1월 14일에 58살의 나이로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영국 웨스트필드 감옥 안에서 침대 커버를 창문에 걸어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헤럴드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희생자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용서를 빈 것이 아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뜻의 자살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건데요. 하지만 수감된 헤럴드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교도관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기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죠. 헤럴드 시프먼은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을 보호 관찰하던 교도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연금을 해지한 후 아내의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살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라는 인터뷰였거든요. 그 당시 영국이 그런 시기였어요.
남편이 60세 이전에 사망을 하면은 남은 가족들이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럴드 시프먼은 자신의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남아있는 아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바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그 해럴드 시프먼의 아내는요, 아내예요. 해럴드 시프먼의 아내는 연금을 받고 있어요. 해럴드의 연금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해럴드와 결혼했을 때 꼈던 반지를 아직 낀 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혹이 생기자 언론이 이 인터뷰를 했던 사실을 밝힌 교도관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자살할 여지가 보이는 수감자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살 방조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2005년에 수감 시설에 대한 조사와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니까 해럴드 시프먼의 자살은 예측이 가능했거나 예방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자 수감소나 교도관에 대한 비난이 멈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최소 215명, 많게는 459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의 생사에 관여한 의사이자 최악의 살인마인 이 해럴드 시프먼은요, 감옥에서 자기 자신까지 살해함으로써 결국 범행 동기와 정확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완전히 밝혀지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죠. 과연 해럴드는 변호사의 주장대로 아픈 환자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주기 위해 의사로서의 신념과 본분에 맞게 불행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을까요? 혹은 무방비 상태로 놓인 약한 환자들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은 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로 보는 게 맞을까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지식을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술로 사용한 영국 최악의 살인마 해럴드 시프먼의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악의 살인마, 오늘은 이제 해럴드 시프먼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해럴드 시프먼의 자살 소식을 알렸던, 그 교도소 안에서 자살했던 소식을 보도한 기사가 이제 메인으로 실린 신문인데, 이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옆에 있는 사진 여자 말고 내용을 보면은 10 후레이라고 돼 있죠. 밑에 비기스트 시리얼 킬러라고 하죠. 거대한 연쇄살인마이고, 해럴드 시프먼 행스 힘셀프라고 써 있죠. 스스로 매달았다라는 뜻인데, 자살한 것을 알리는 신문이에요. 이 쉽 후레이, 이거 좀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 어떤 어감을 좀 파악하면은 이런 거예요. 해럴드의 자살에 기뻐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안내 내용을 보면은 해럴드 시프먼의 뒤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기사 안에. 뭐 이런 거죠. 시프먼 떠나다. 아싸, 뭐 이 정도의 느낌의 기사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죠, 신문 기사를.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식으로 해럴드의 자살을 기뻐하는 기사를 내놓고는 그 교도관의 인터뷰를 공개하자 자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교도소의 시스템을 또 공격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은 기사들을 써내는 신문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표지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무리 살인범이 좀 죽었다고 해도 중립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된다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더 선이라는 영국 신문사를 좀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더 선은 신문이나 좀 잡지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이제 언론사인데, 그래도 신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더 선의 소유자가 재벌이에요. 재벌 소유의 신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기사를 많이 쓰고요. 이것은 꼭 자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주로 이제 안에 내용들이 연예 정치 부문 이제 기사들이 많고, 내용도 또 유명인들의 스캔들 사진을 그대로 찍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찍혀 있는 파파라치의 사진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많은 판매 수를 올리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기사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표지처럼 문장 자체도 좀 신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양아치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독자층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있는 찌라시 취급을 받기도 하죠.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영국의 타블로이드에서는 이라면서 외신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는 더 선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공정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기를 끌기 위한 황색 언론 신문사를 말합니다. 더 선에서는 어떤 사진을 제공하고요. 제보를 하면은 이 신문사에서 그 사람에게 포상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사들에 비해서 일반인 제보가 좀 많은 편이고 어떤 기업이나 정치인 간의 경쟁을 하는 경우에 상대의 약점을 터뜨리기에 굉장히 좋은 신문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열쇠고리인데요. 또 기념품처럼 만들어져 있죠. 이 열쇠고리를 근데 어디서 파냐 하면은 영국의 축구 일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 구단 중에 한 곳인 리버풀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상품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이 사람들이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축구팀에서 헤럴드 시프먼의 상품을 판매하냐, 그것도 굿즈처럼 만들어 파냐, 어떤 의도로 판매하는지 궁금해한다라면서 상당히 많은 트위터로 비난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열쇠고리의 주인공은요, 헤럴드 시프먼이 사실 아니었답니다. 리버풀 감독인 위르겐 클로퍼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비교를 좀 해보면은 저는 이게 이 감독보다는 헤럴드 시프먼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디자인에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인데, 이 사진이 이제 영국 웨이크필드 교도소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악질 범죄자들이 투옥되는 교도소예요, 웨이크필드가. 그래서 이 웨이크필드를 이제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몬스터 맨션이라는 이제 말로 부르기도 하죠. 근데 2007년에 이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방번호가 있는데 D336호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귀신이 나타난다 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방에 당시 수감 중이던 재소자는 로이 파이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이 자는 방에서 자꾸 자살을 한 유령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을 밤마다 괴롭힌다라면서 방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교도소장에게.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이 요청을 무시했었죠. 그렇게 결국 로이 파이팅이 주지사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자신이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 방을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D336호의 귀신 사건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됐던 건데요. 이때 사실 로이 파이팅이 목격했던 유령의 정체가 바로 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헤럴드 시프만의 유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살한 헤럴드 시프만의 방에서 로이 파이팅이 10년 후에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죽은 사람의 귀신을 본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유령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이 파이팅인데 헤럴드 시프만의 유령에게 시달려서 방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방을 사용하던 다른 재소자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이걸 참지 못해서 방을 바꾸고 싶어 하던 거짓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이 파이팅은 잡혀온 이유가 죄명이 8살 여자아이를 강간한 죄로 종신형을 받고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어때요? 그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아동 관련 성범죄자들을 굉장히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재소자들에게 맞은 거예요. 아동 강간범이라는 이유로. 이름은 파이팅인데 얼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맞았네요. 하지만 2007년에 있었던 이 유령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D336호에서는 이 헤럴드 시프먼 유령의 저주가 들어있다면서 많은 범죄자들이 헤럴드 시프먼이 갇혀있던 이 방에 투옥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럴드 시프먼의 사건은 영국의
의약품 관리법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큰 사건이 됐었어요. 이것을 시프먼 효과라고 부르는데, 시프먼 효과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면은 먼저 환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진통제 투약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의사들이 과도한 진통제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법안이 생겼던 거고, 또 사망 확인증에 대한 법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의사 한 사람이 본인의 의료 지식이나 기술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부터는 최소 2명 이상의 의사가 한 환자의 사망 상태를 살펴보고 사망 증명서에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 가장 용납받기 힘든 직업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프먼 효과를 통해서 정부에서 의사나 특히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규정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볼게요.